주요 현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어쨌든 지금 막바지에 경제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서 가는 것이 국민들에게 훨씬 더 흡입력 있게 가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언, 충언, 그리고 이것이 반영이 돼서 국민들이 좀 열광하도록 만들어 달라라는 진심 어린 이제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오늘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잠깐 다루겠습니다. 이준석이 이제 본인의 생각을 다 드러냈어요. 단일화는 조건이 하나 있다. 김문수가 그냥 그만두면 된다. 그러면 단일화 되는 것인데 무슨 이야기 하느냐라고 했고, 권성동도 아예 기대하지 말자라고 하니까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권성동 사퇴하면 혹시 단일화 합니까? 라니까 이것도 이제 막 해퍼닝으로 끝이 났는데, 원래 단일화 하지 않을 것이다, 단일화 할 것이다, 이 문제도 안 하는 쪽으로 완전히 정리되는 것 같은데, 아직도 이것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까? 좀 더 지켜봐야 합니까? 이준석이는 속마음은 절대로 단일화를 안 하죠. 그 계산이 딱 나오는 거니까. 그러나 겉으로는 할지도 모른다라고 해야 몸값이 뜰 거 아니에요. 지금 몸값은 어마어마하게 떴죠. 이준석이는 이번에 장사를 정말로 기대치보다 100배 이상 잘하고 있죠. 본인 말은 안 한다 해도 언론은 다 할 거야. 민주당은 100%할 거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준석이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속으로는 진짜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게 계산이 딱 나오죠. 자, 그럼 안 하는 걸로 이제 끝난 거죠? 끝난 거죠.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죠. 그거는 이제 아니, 그거 못 하는 것. 그런데 보세요. 민주당은 단일화 안 되기를 바라겠지. 표가 분산되기를 바라는 거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그 말은 또 못 하니까 또 할 거야 이렇게 뭐 계속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결론은 너무너무 쉬운 거죠. 이준석이 입장에서 보면 이준석이 나이 40밖에 안 됐는데 단일화를 해서 지가 대통령 후보가 된다 쳐요. 그래도 얘는 내란과 야합한 대통령에 불과하다.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만약에 지가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떨어지면 얘는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자 노선 가는 게 정답이죠. 독자 노선을 가면 어떻게 되느냐. 나이가 40밖에 안 됐잖아요. 지금 대통령하고 45살에 대통령 놓으면 할 것도 없는데 또 얘는 이 정치를 즐기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20년 30년 하고 싶어. 이 마약이 너무 좋은데 뭐하러 빨리빨리 합니까? 독자 노선을 가면 지금 10% 이상만 유지하면 이번에 개혁신당의 그런 칼날을 선명성을 보여줬거든요. 또 실력도 보여준 거야. 와, 토론하니까 그냥 다 밟아버리더라. 내년에 이준석이는 서울시장 놓습니다. 서울시장 놓으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이번에 이렇게 잘 선방해서 끝내면 그러면 개혁신당이 정계 개편을 통해서 국민의힘의 상당 부분을 먹을 가능성이 높아요. 국민의힘의 극우들은 떨어내고 이제 어떤 합리적 보수의 리더가 진짜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번 대선을 통해서. 그리고 계속 그렇게 정치를 멀리하고 대한민국 정치에 계속 게임 메이커가 될 수 있는데 뭐하러 저런 놈하고 손을 잡겠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는 단일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이것이 일종의 게임처럼 주고받기 하면서 거래를 한다는 느낌이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갑자기 나와서 이 단일화 하겠네, 뭐 단일화 하십시오 라고 하는 바람에 실제로 단일화를 할 수 있는 동력이 다 차단돼 버렸다는 느낌. 그걸 노리고 그렇게 하신 건 잘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준석도 단일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만약 단일화를 다시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명분으로 갈 것이냐, 자기 정책 생명이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님이 단일화를 100%할 거다 하는 거는 내란과 야합할 거다라는 얘기잖아요. 더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프레임으로 딱 가지고 와버리니까 걸려들어 버렸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정치는 그렇게 잘하시는데 경제도 그렇게 먼저 딱 성공을 때리면 남아있는 8일 동안 그러면은 진짜로 15% 20% 이상으로 다시 벌어질 수도 있죠. 우문 하나 드리면요. 어리석은 질문이 우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문수가 내일 그만둔다? 이럴 가능성. 제가 질문이 성립됩니까? 이준석이가 단일화 하겠습니다라는 게 제로인 것처럼 그것도 제로죠. 제로죠. 그러면 이제 내일 TV 토론할 때 마지막까지 뭐 이재명 후보를 협공을 하더라도 단일화는 없이 그냥 끝까지 표를 찍으러 간다. 근데 오늘 이 순간에도 자 끝난 게 아니다라고 연락도 하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한번 해보자. 뭐 또 어제는 조건을 거꾸로 제안을 하면 다 받겠다라고 해서 이게 무슨 거래가 이런 게 있느냐. 자,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여론조사를 각 당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기에서 진짜 단일하면 이길 수도 있다는 막연한 환상과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에 저렇게 목을 매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던데요. 단일화 아니, 단일화를 하면 일단 뭐 김문수가 뭐 되든 뭐 이준석이가 되든 어쨌든 단일화를 하면 요 보수 쪽에 이게 좀 더 올라는 가겠죠. 지금보다는 줄어들겠지만 차이가 그러나 단순 합산한 것보다는 줄겠죠. 예. 그렇지만 올라가는 거는 분명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정치공학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겠냐는 것에서 저는 이제 비관적으로 보는데요. 단순히 숫자상으로 늘어나는 문제가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예. 제 이제 주변에 예. 그냥 있던 중도층들, 정치에 평소 관심 없는 분들, 당장 우리 가족들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석이하고 단일화를 하면 그게 만약에 이길 수 있을 정도의 효과가 있겠느냐? 제가 제 주변에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평범한 시민들, 가정주부들, 그죠? 물어보면은 전부 A 그래요. 그러면 이준석이 그거는 인간도 아니죠. 이런 게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말씀은 단일화를 못 한다는 것인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은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 표 차이가 줄어들었다, 격차가 좁혀졌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분석 나올 수도 있고 여론조사 결과가 또 기획됐다, 공작이다 뭐 이런 것도 평가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지난 지금 2022년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 때 그 양쪽이 초박빙의 승부를 막바지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3년 전과 지금 현재 3년 후의 모습이 대선 후보 간의 경쟁 구도, 저는 이제 구도라는 것은 외부적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극단적으로 지금 국힘이나 김문수 쪽에 불리하다라는 전제를 놓고 보면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나오는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표 차이가 아주 클 것이다라고 하는 쪽에 저는 한 표를 던지는 편이고요. 물론 그것이 안심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어떤 조건 하나가 박빙승부의 상태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라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가 있다 이겁니까? 경제 이끌어갈 역량이 김문수보다 부족하다 이거 있습니까? 아니면 사회통합 능력이 부족하다 있을 것 같습니까? 정치보복 했을 때 저렇게 수없이 이야기를 했고 우리 같은 예를 들어서 견제 세력들이 옆에 있을 텐데 정치보복 아예 드러내놓고 다 죽이자 그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남북 문제 해결될 거고 상당 부분 진척이 될 거고 또 한국과 중국,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결국에는 우리가 경제 문제로 접근해서 국익을 극대화시킬 거고 일본은 과거는 원칙대로 하되 미래는 다시 개척하자 이렇게 간다면 어떤 면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보다 못한 게 있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단 하나도 이성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국힘이 잘하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자 그것이 결국 대선에 반영이 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